안녕하세요.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 로드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숙박 부동산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삐띵 중개를 하다 보면은 제 고객분이 뭐 이런 어떤 숙박 시설을 운영하실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부동산을 거래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야놀자 클라우드의 총괄 본부장님이신 윤현재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가 힘들죠? 저희 이름 좀 어렵죠? 아닙니다. 제가 영어 약해가지고. 네, 저 야놀자 클라우드의 그 브랜드 호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현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네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야놀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아시는 브랜드잖아요. 네. 뭐 숙박업계 뭐 삼성이다. 저희는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호텔이라는 중소형 부티크 호텔 시장에서 브랜드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약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3만여 개 정도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B2B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하스피탈리티 솔루션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는 브랜드 호텔이라는 사업 부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속에 속해 있는 중소형 호텔이라는 그 숙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 빌딩로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삐띵 중개를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많이 중개했던 건물들은 다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상가 위주의 건물들은 많았는데, 네. 지금 말씀 중에 숙박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숙박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조차도 조금 생소하다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근데 흔히들 많이 보시는 그 소형 동네마다 있는 작은 호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텔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숙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꼬마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는 그 측면에서 네.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네. 이 숙박 부동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니면 숙박 부동산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숙박 부동산하고 그 꼬마 빌딩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숙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막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박 부동산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도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반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요라고 하면은 임대잖아요. 임대차 그렇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수요의 등락이 굉장히 지역마다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또 그 안에서도 강남 쪽 이렇게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적은 규모로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상권마다 적절한 수요를 다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단순히 임대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호텔이라는 운영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이 중소형 호텔을 운영해서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겠네요. 뭐 많이 있죠. 네. 굳이 뭐 지방에서 서울 쪽에 부동산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경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가장 위치가 좋다. 네. 그리고 중소형 호텔이나 모텔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건물을 그렇게 맞습니다. 바꾸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아닌 건물을 호텔로 바꾸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투자하시는 방법은 그냥 노후화된 호텔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눈을 번쩍 뜨고 보셔야 될 분들이 약간 지방에 갖고 있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수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렇습니다. 수익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야 놀자 뭐 이런 분들이 야 네. 놀자. 네. 예. 그리고 이제 호텔이라고 하면 왠지 관광 상권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정말 허허발판에 여기 사람이 온다고 하는 곳에서도 굉장한 매출을 내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공장들이 있거나 네. 사업지들이 있는데 네. 그곳에 방문하는 비즈니스 고객들이 꽤 수요가 있는데 네. 그 수요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런 곳을 타깃을 한다든지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내수 수요로 이용을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서 재밌는 부동산 그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영상은 지방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조금 이제 어떻게 처리가 힘든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 이거 좀 호텔 하면 괜찮아 하는 문의가 최근 들어서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거를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 할머니가 하시던 거 자식들이 물려받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가 좀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서 많이 모르셨는데 그 수익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연락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본부장님 얘기 중에 계속 수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근생시설로 임대 주는 것보다 네. 얼마를 더 버나요? 정말 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무실을 임대한다라고 하면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고 곧 그 정해진 수입을 받으면 되니까 그쵸. 크게 신경 쓸 일 많이 없잖아요. 예. 그냥 계약 기간이라든지 뭐 하자 보수가 있을 때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 작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정확하게 얼마 벌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연 10% 이상은 벌 수 있는 구조가 10%?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요즘 임대차 수익 연으로 따지면 자기 자본 대비 한 1, 2% 예. 봐야 될까요? 수익률이 10% 나오면은 일반 건물에 비해 가지고는 2배, 3배 나온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 방값, 객실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임대료 차이만큼 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객실에 같아요. 대한 부분이. 그런데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의 차이는 또 굉장히 많이 그쵸. 납니다. 그래서 뭐 한 40객실짜리 호텔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뭐 10억 단위, 30억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100억 이상 단위도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투입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운영 수익을 바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의 그 밸류업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꽤 많이 확장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기존 가치 자체가 100억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지방권 위주로 저희가 많이 확장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또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 평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 당연히 지방에 있는 건물을 숙박시설로 바꿔놓으면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사무실 임대료 차이는 뭐 5배 난다 네, 라고 하면은 방 객실의 가격 차이는 뭐 2배도 채 안 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의 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객실로 돌리면은 네, 서울에 진짜 비싼 동네에 비싸게 산 건물의 임대료만큼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높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 객실 단가도 같은 규모의 크기라 하더라도 뭐 인테리어가 좀 더 이쁘다든지 예. 그 뭐 사진을 찍었을 때 더 이쁜 곳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객실 값을 예. 뭐 8만 원 받던 곳들도 15만 원 받을 수 있다라든지 객실 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그렇다고 커지진 않아요. 운영할 때 비용 늘어나는 비율이 적어서 점점 매출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그럼 됩니다. 보통 임대업은 임차인한테 그냥 공간만 빌려주고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특별히 뭐 만기 때라든가 이때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숙박 시설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숙박업을 하시는 건가요? 자가로 그쵸.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고민이 많으세요. 막상 네. 이제 나 호텔 해야지 하고 왔는데 난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게 맞아요. 내가 호텔이어야 막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난 신경도 쓰기 싫어하면 위탁 운영 업체 맡기거나 아. 또 임대사업 그 호텔 운영을 임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아. 분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만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호텔을 이제 운영해가지고 임차로 들어오실 분을 어떻게 찾아요? 아 또 그들만 리그 그들만의 그들만 리그가 네, 있습니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차인 또 야노자가 또 찾아주나요? 저희가 직접 찾아드리진 않지만 네. 워낙 이쪽에서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하실 분은 그렇고 그러면 위탁 운영하실 분도 또 똑같이 그 맞습니다. 리그에 같이 계시나요? 맞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에만 막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각 상권마다 네. 그렇게 위탁 운영하시는 분도 서울에 계시지만 지방까지 위탁 운영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위탁 운영이나 뭐 내가 임대를 줬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도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총 자가 운영, 위탁 운영, 그다음에 임차, 네. 뭐 이게 임대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임대차 네. 요 세 가지인데 자가 운영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는 거니까 내가 건물주 겸 이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뭐 방에서 쓰는 어떤 네네네. 재료 같은 것들을 네네네. 뭐 갖고 와서 구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전혀 루트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스피탈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운영 솔루션들을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쓰고 정말 온라인에 예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 그런 인력들이 와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들이 와도 프론트 일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제 위탁 운영했는데 그러면 매출액에서 네. 얼마를 줄 거 아니에요. 네네. 임대인에게 네. 몇 프로 줍니까? 업체마다 그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몇 프로라고 이제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근데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위탁 운영 업체한테 기대는 부분은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그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식이고 그 일정 이상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매출을 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해서 만족스러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그 임차 업체가 부담하나요? 두 가지 경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주 분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이 호텔을 잘 알고 계시는 그 건물주 투자분은 본인이 이제 저희 브랜드까지 입히고 인테리어하고 공사까지 다 한 다음에 자, 운영할 사람만 들어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호텔을 모르시는 건물주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아시는 임차인이 들어오셔서 본인 돈으로 투자해서 이제 인테리어 다 하고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서 예. 반반 내자. 너가 뭐 70 내고 내가 30 낼게.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초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출액에서 몇 프로 주는지 비율이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맞습니다.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렇죠. 오르게 되는데 건물의 가치 오르는 상승분은 그 건물주가 혜택을 받아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들였으면 운영하는 임대 기간 속에서 운영하면서 그 투자 비용을 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계산을 해서 보증금이라든지 예. 월세 규모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 숙박 시설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이 네. 운영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 네.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딴 얘기 잠깐만요. 하고 뭐 예, 예. 편집하면 되죠. 보통 방 안에서 뭐 하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 제가 좋은 질문이세요.
정말 맞아요. 정확해요. 저 음흉마귀가 잠깐 네. 들어왔다 나간 것 아닙니다. 같아요. 저희 많이 알고 있는 모텔. 예. 예전에 정말 한 7년 전 정도인가? 거의 뭐 러브 모텔 위주의 사업이었어요. 예. 정말 남녀가 그렇게 이제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음성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양성화시키는 거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프론트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다 오픈을 시킨다라든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성향들도 많이 달라졌고 진짜 뭐 연인이 가더라도 정말 그런 목적으로 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사진을 막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문화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게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컨텐츠,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해요?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이제 수영하거나 안에 오. 별도의 뭐 자쿠지라든지 스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조촐하게 파티를 한다든지 뭐 도미터리 형식으로 6명, 8명씩 오는 방들도 만들면 거기서 뭐 브라이덜 샤워를 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하고 뭐 음식을 배달시키고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뭐 대관의 어떤 의미도 있네요. 네, 뭐 행사를 맞습니다. 해라, 니들 맞습니다. 수업 모임을 해라,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다가 저희가 또 변화를 한 게 예전에는 방만 포커스를 맞춰서 방을 어떻게 사용하냐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적은 호텔들의 옥상에 가보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초록색 바닥에 뭐 물탱크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곳을 루프탑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인조 잔디 깐다든지 데크 깔고 그렇게만 조금 꾸며놔도 사람들이 거기를 대관을 하고 방을 이용을 하고 파티하고 방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 객실만 팔던 곳에서 대관료를 같이 받다 보니까 부대 수익까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런 시설들을 다 방 안에 또는 그 건물 안에 구비를 네. 하려고 그러면은 시공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러브 모텔 수준으로 공사를 하면요. 정말 객실이 한 2, 3년만 지나도 호텔이 엄청 노후화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정말 5년, 7년, 10년이 가도 노후화되는 정도가 조금 더디면서 추후에 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추가 자금이 적게 들도록 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뽑고 자재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좀 더 방값을 정말 5만 원 받냐 10만 원 받냐 2배 차이인데 그 2배 차이가 낼 수 있는 객실료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2배, 3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진 좀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들인 만큼 뽑을 수 있으니까 돈 들여라. 그럼요. 예. 그리고 점점 이용하는 분들의 이 눈높이?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쁘게 만들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최신식으로 만들었어요. 한 1년 지나면 이것도 약간 구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뭐 유럽에 가면 100년, 200년이 돼도 건물도 보면 정말 고풍스럽고 그런 것들을 저희 디자인에 좀 많이 녹이다 보니까 그때 만들었던 게 지금도 인기 있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야노자가 10년간 쭉 이제 경험을 한 노하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제가 걱정하는 계속 트렌드가 바뀌면서 내 시설이 구닥다리가 된다고 하는 걸 최대한 보완하겠네요. 맞습니다. 야노자가. 맞습니다. 그 야노자에 보완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져오는 분들은 성공하시겠고. 성공하는 거죠. 그럼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겠어요. 엄청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이제 F&B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브랜드를 쓰면서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디자인 모든 걸 다 규격화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장 성격, 상권마다 거기에 맞게끔 거의 커스터마이징하는 수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가 이제 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용하는 고객들의 동선이라든지 운영할 때 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실물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임차인의 마음을 딱 알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진국 같은 맞습니다. 진한 진국 같은 그런 맛인데 그걸 야노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 방을 만들었을 때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동선에서 사진을 찍을지 그 사진을 찍으면 SNS에 어떻게 올라올지 네, 그러면 그게 후기가 되고 그 후기를 보고 또 오는지 여기서 질문 갑자기 든 생각이 든다. 질문. 본부장님은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이 모텔이나 숙박시설에. 또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차별화 전략은 뭐가 있나요? 네, 저희 브랜드 호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흔히들 보실 수 있는 호텔 브랜드가 이제 몇 개가 지역에 뿌려져 있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30개 이상 뿌려져 있는 곳이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F&B 쪽 프랜차이즈에서 막 1000개 돌파, 뭐 500호점 돌파하는 게 한 단계가 벽을 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호텔은 첫 단계가 30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6개 브랜드를 다 합쳤을 때 400개 이상을 지금 만들었고 이만큼 중소형 호텔에서 브랜드를 많이 늘렸던 곳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잘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와 저기서 또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잘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쁘게 만들고 뭐 하는 거는 돈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얼만큼 내가 가성비 있게 만드느냐.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시공을 하면서 그 건물주분들의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바뀝니다. 맞아요. 그거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은데 맞아요. 요거 욕심이 하고 계속 네, 나거든요. 욕심이 계속 네. 나요. 근데 내가 뭐 50객실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뭐 100만 원짜리 TV 갖다 놔도 될 거 200만 원을 쓰게 되면 5천만 원 늘어나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까요. 그렇죠. 변기 하나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좀 절약을 해야 아. 수익률을 나중에 뽑았을 때 적절한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하고 점주님 말리죠. 더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워워워워워워. 대표님만 보시는 곳이에요. 고객들은 보시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노하우가 충분히 이제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을 야노자를 통해서 숙박 시설을 바꾸고 싶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하면 돼요 그냥? 네, 일단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숙박에 관심이 계시는 분은 궁금한 것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대표 번호를 전화 주시면 저희 이 숙련된 컨설팅 담당자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 만나 줍니까? 네, 만나서 다 컨설팅 해드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 사업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해서 나 관심 있다 한번 와봐라 그러면 네.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쭉 설명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네. 되네요. 네, 혹시 관심 있는 그 빌딩이 있으시거나 매입하신 게 있으시면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그 건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걸 하기 전까지는 네. 무료로 이제 계속 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삐띵로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원업을 등록을 했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삐띵 투자 강의도 좀 네. 하고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을 해보려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쌓이면은 네. 한번 다 모아가지고 사업 설명회 한번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네. 말씀도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얼굴도 좀 잘 저보다 좀 아니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딱 나오셔가지고 설명회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이 영상 보시고 야노자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참석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네. 저희가 조만간 날을 잡아가지고 네. 뭐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좀 진행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제 쭉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얘기는 빠진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한 가지만. 그 이전 한 3년 정도 굉장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꼬마 빌딩의 붐이 많이 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중소형 호텔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 없어진 호텔들이 오피스텔로 바뀌고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릅니다. 그만큼 호텔의 공급이 줄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풀렸죠. 외국에서 손님들 오고 계시고 여행이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또 궁금한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기회예요. 근데 또 2, 3년 지나면 또 많이 또 숙박시설을 짓다 보면은 또 이쪽 과잉이 될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아까 그 진입 장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연히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잘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엄청 잘 돼. 하지만 망하는 커피숍과 잘 된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상위에 있는 잘 되는 커피숍 하다 보니까 이 노후화된 거를 저희 걸 잘 바꿨을 때 부족한 공급, 넘쳐나는 수요를 완전 빨아당길 수 있는 게 이 상위에 있는 그 호텔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끝내고 싶어가지고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렸는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네. 부모님 구독 누르셨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아, 알림 감사합니다. 구독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